여러분, 미국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불과 140km밖에 안 됩니다. 정말 가깝죠? 그런데 바로 이 두 나라가 무려 60년 넘게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끝나지 않는 갈등의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지키며 견딜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1961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 말인데요. 바로 이 선언과 함께 미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는 공식적으로 딱 끊어집니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그 길고 긴 냉각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거죠. 벌써 60년이 훌쩍 넘었네요. 이 긴 시간 동안의 교착 상태,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말이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일의 시작점, 바로 쿠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불씨가 돼서 곧바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 그러니까 우리가 엠바고라고 부르는 현대사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경제 제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1959년 쿠바 혁명이 딱 터지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미국이 전면적인 엠바고를 걸어버리고요. 1961년에는 아예 외교 관계까지 단절시켜버리죠. 정말 수십 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정말 아주 잠깐 쿠바 해빙기라고 불리는 관계 정상화의 기회가 오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봄날은 정말 짧았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책이 순식간에 180도 뒤바뀌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한번 깊고 혹독한 겨울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세요. 오바마 행정부 시정 해빙기 때는 외교 관계도 복원되고 여행이나 무력 제한도 풀리면서 정말 훈풍이 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었죠. 엠바고는 다시 엄청나게 강화되고 여행은 물론 금융거래까지 다시 꽁꽁 묶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따뜻하게 다가갔다가 갑자기 차가운 채찍을 휘두르는 격이었죠. 자, 이렇게 금랭한 관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현재 미국의 대쿠바 전략, 최대 압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쿠바를 압박하고 고립시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최대 압박 전략, 목표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쿠바 경제의 숨통을 조여서 돈줄을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달러가 쿠바의 군대나 정보기관 손에 들어가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 목표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압박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버린 거였어요. 명분은 이거였죠. 쿠바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돕고 콜롬비아 반군한테 숨을 곳을 내줬다. 이런 이유를 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이 쿠바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을 다시 꺼내들고 심지어는 미국 관광객들이 타는 크루즈선이 쿠바에 들어가는 것까지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치명적인 조치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연료 봉쇄입니다. 이게 뭐냐면 쿠바에 기름을 파는 나라한테까지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섬나라인 쿠바 입장에선 에너지 공급 라인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숨통을 조이는 조치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는데 과연 쿠바 경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실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조 1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400조 원이 넘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55년 동안 미국의 엠바고가 쿠바 경제에 입혔다고 추정되는 누적 피해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게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엔 보고서를 보면요. 바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딱 1년 동안 발생한 피해액만 해도 거의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제재의 강도가 지금도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럼 만약에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쿠바 체제가 갑자기 무너진다면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른바 자본주의 쇼크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상상해 보세요. 비효율적이던 국영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고 물가는 폭등하겠죠. 또 돈을 들고 돌아온 쿠바계 미국인들과 원래 쿠바에 살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터져나올 수도 있고요. 동시에 관광이나 농업 같은 돈 되는 산업에는 미국 자본이 그야말로 댐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올 거라는 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런데 쿠바의 문제는 쿠바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쿠바가 흔들린다면 그 파장은 마치 도미노처럼 미 대륙 전체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지정학 판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그 지정학적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죠. 쿠바 정부가 무너진다는 것,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신멀로주의의 활용점정, 즉 완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멀로주의라는 게 원래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 미국 구역이니까 다른 세력들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쿠바가 무너진다면 바로 그 오랜 외교 정책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일종의 연쇄 반응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쿠바 정권이 흔들리겠죠? 그러면 쿠바의 도움을 받던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구아 같은 반미 국가들이 순식간에 고립되는 겁니다. 기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 즉 지배력은 훨씬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자,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한번 보세요.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승자는 단연 미국이겠죠. 자신의 뒷마당이라고 여기는 중남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요. 국내 정치적으로는 플로리다주를 공화당의 텃밭으로 확실히 굳힐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패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중남미의 전략적인 거점을 두고 있던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들의 동맹이었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구아겠죠. 이들은 말 그대로 국제 무대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김이 펄펄 나는 압력소처럼 지금 쿠바를 둘러싼 긴장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과연 이 60년 넘게 이어진 길고 긴 대치는 한쪽의 붕괴로 끝날까요?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극적인 타협으로 이어질까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앞으로 미 대륙의 미래 지도를 새로 그리게 될 거라는 사실 말이죠.